맨 처음에 지수 로그부터 그래프부터 하는데 이게 좀 심한 문제라서 한 문제 푸는데 10분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간에서 문제를 풀 때에 아이디어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너무 이게 문제가 복잡해서 어떻게 푸나 못 풀지 당연히. 수능 문제 5분이 아니라 한 2분 안에 웬만하면 다 풀어야 되잖아. 그치? 어려워도 그치? 근데 그렇게 계산상으로 힘들어. 만약 이걸 푼다면 수능에 나왔는데 풀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엄청 빨리 풀어야 돼. 나머지 한 30문제 중에 한 25문제를 30분? 45분 내에 풀고 그러고 나서 얘네들 10분이든 몇 분이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문제들. 그치? 그래서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야 돼. 많이 나오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위주로 좀 공부를 하자고. 답 내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 거야. 어쨌든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는데 문제가 말이 많다. 천천히 읽으면서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로그 k의 x, k는 1보다 크다. 그럼 증가함수겠지, 그치?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그려볼게. y는 로그 k의 x라는 그래프가 있어. 하나 그려야지. 자, 이게 x축인데 로그 k의 x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증가하는 모양으로 로그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렇지? 근데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y는 로그 k의 x와 처음부터 있는 거야. x축이 만나는 점, 이 그래프와 x축이 만나고 있는 이 점을 a라고 한다, 일단, 그렇지? 이걸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곡선 y는 로그 k의 x와 직선 y는 1이 있대. 좀 그림은 좀 그렇지만 y는 1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 뭐 이쯤에 있다고 칠까? 이게 y는 1이라는 직선이야. 이게 y는 1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때 이 둘이 만나는 점,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B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점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L이 있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렇게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리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게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때 이 직선의 이름이 L이래. 그치?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쓰려면 어쨌든 이 점을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확실한 거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직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이 C, Y축과 만나는 점이 D야. 됐다, 여기까지. 그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거라고 하자. 기본 그림의 세팅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근데 ABD면은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이지, 그치? ABD. 그 다음에 ACB는 이런 삼각형이다, 그치? 이 삼각형의 넓이가 있는데 이 넓이의 4배가 얘가 된대. 맞지? 이 넓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곱하기 4한 게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다.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넓이의 비가 있지. 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때 힌트를 이렇게 주는 거라고. 알겠죠? 한 꼭지점을 공유하는 두 개의 삼각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 삼각형이 지금 이 전체 큰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 두 개가 넓이 비를 말해줬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넓이 비를 말해줬을 때 이 넓이 비가 m 대 n이야. 넓이 비율이.
닮음이 아니기 때문에 루트 m 대 루트 n 아니야. 길이 b는. 그치? 그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둘 다 높이는 얘가 되죠.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높이 성분은 같으니까 뭐의 비율에 따라서 넓이 비율이 결정돼? 밑변의 비율에 따라서. 맞죠? 그래서 이 밑변의 비율도 몇 대 몇이 된다고? m 대 n이 된다고. 그치?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 점은 또 추가적으로 이 성분 있어. 이 성분을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 정도는 갖고 가요. 넓이 비율을 말해줘서 넓이를 직접 구해서 4배가 되게끔 식을 만들려면 엄청 힘들겠지. 그치? 그렇게까지 내지 않으니까 만약에 넓이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나와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m 대 n이라는 걸 니들이 이해해. 그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또 m 대 n 내분점은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한 축이 이렇게 있잖아. m 대 n 내분점이야. 근데 삼각형으로 생각할게. 어디를 m 대 n이라고 칠까? 이 선이 이 선이라고 치면 얘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이 점이야. 근데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해볼게. 요 삼각형의 닮음, 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m 대 n 닮음이 아니라 m 대 뭐 닮음이죠? m 대 m 플러스 n 닮음이지. 이해돼?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야? m 대 m 플러스 n. 길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비율이 그렇다는 거야. 그치? 또 밑에 있는 밑변도 m 대 이만큼이 m 플러스 n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이해해? 무슨 말인지? 자, 한 번 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대 2래. 됐어? 1대 2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점에 대해서 누구랑 누가 닮음이냐면 요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1대 2가 아니라 1대 얼마? 1대 3. 그렇지. 그러면 요 높이가 만약에 k였으면은 요 높이는 얼마가 돼? 1대 3이 돼. 1대 2가 아니라 1대 3이니까 요 높이는 3k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x 좌표를 우리가 만약에 a라고 잡았어. 됐어? 이 0,0이 아니니까. 그치?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럼 요 비율, 요 길이에 해당되는 게 a라면은 이만큼 길이가 뭐가 돼? 3a가 되고 요 길이는 2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런 성질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하자. 한 변이 여기서 비율이 몇 대 몇이 결정되면은 닮음이 되기 때문에 높이 비랑 이 밑변의 비를 알 수 있어서 x값과 y값, 이 좌표를 찍었을 때 x좌표, y좌표를 우리가 편하게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하니? 일단 요런 내용 먼저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지울까 이제? 여기 보면 넓이의 비, 저거를 보고 우리가 내분점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치? 저런 표현이 나오면은 넓이를 직접 구하는 너무 복잡한 식은 아닐 거라고. 그치? 내분점이야. 그럼 이거가 몇 대 몇이라고? 여기가 이 넓이가 1일 때 얘가 4라는 거, 요 비율이 몇 대 몇? 1대 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그치? 여기에 해당되는 게 1이고, 실제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 1대 4에 해당된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그쵸?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런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닮음 아니야? 요 길이가 만약에 k면은 이 k라는 거야. 요 길이가 m이야. 그럼 요 길이는 몇 m? 5m. 1대 4m 하면 안 돼. 5m이야. 그치? 5m.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해하자. 그러면 이제 볼게. 그럼 여기에 있는 좌표를 한번 따져볼게.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면 되니까. 그치? 순수하게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높이나 아니면 x 좌표에 대한 거를 우리가 비율로 풀어나갈 거라고. 알겠죠? 여기까지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 실제로 이 비율을 가르쳐 줬다고 해서 이 비율 가지고 문제 해결하지 않아. x좌표, y좌표를 생각해야 돼. 자, 그런데 로그 그래프는 x가 1이면은 뭐가 돼? 0이지, 그렇지? 근데 얘가 y가 1이잖아. 높이가 1이잖아. 이 값이 1이 나오려면은 로그는 밑이랑 진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진수 x 좌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x 값이 얼마여야 될까? k여야 된다고. k. 이해했어? k여야 돼. 그러면은 k 여기에 k를 대입해서 이 높이가 실제로 얼마인 거지 지금? 이 높이잖아. y는 1이니까 1이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1이니까 1대 4닮음이 아니라 1대 5닮음이잖아. 얘가 1이니까 얘가 얼마인 거 알 수 있죠? 5. 그래서 바로 여기는 5. 그럼 이 좌표는 점 뒤의 좌표는 5,0이 아니라 0,5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근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직각 이등변이어야 되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면, 그치? 밑변하고 높이 비율이 기울기인데 같으니까, 그치? 그럼 이 길이가 5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지. 이해돼? 근데 자 봐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잖아. 여기가 1대 4 내분점이면 여기도 몇 대 몇? 여기 1대 5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1대 5인데 이미 여기가 이미 길이가 5잖아 지금 상황이. 이게 이 길이랑 같아야 되니까, 그치? 이 길이가 5인데 이게 1대 5가 되려면 여기 요 좌표는 얼마가 돼야 돼? 아, k 값이 4라는 거야. 됐나? k 값이 4야. 그럼 이 그림을 한 번 더 쓸까?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다시 다 붙였을게. 여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4가 되고 여기는 4,1이 되고 뭐 별거 없다 아직까지, 그치? 이렇게 되어 있다. 요것도 그럼 이제 k 대신에 뭐라고 쳐도 돼? 4라고 써도 되겠다, 그치? 맞죠? 이렇게 된 상태야. 자, 이제 그럼 뭘 푸냐면은 가 나에 대한 조건이 있네. 가의 조건은 뭐냐 하면은 y는 로그 k의 x, 로그 k의 x는 이제 로그 k가 얼마니까? 4니까 이거다, 그치? 이 그래프라고. 로그 4의 x 그래프가, 그쵸? 맞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도 돼. 그 다음에 x축에 대해 대칭해도 되고 y축에 대해 대칭해도 되고 이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해도 된대. 이것들 여러 번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시행한다고. 결합해서 시행한다고, 여러 번. 됐어? 그런다고 해서 얘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요렇게 휘어져 있는 이 그래프가, 그치? 맞지? 요렇게 휘어져 있는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하고 얘를 대칭하고 또 얘를 밑으로 대칭한다고 해서 요 곡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요 휘어진 정도가 바뀌진 않아, 그치?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곡률이 바뀌진 않는 거라고, 그치? 그럼 이게 그대로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옮겨질 수도 있겠지. 대칭해놓고 옮겨질 수도 있겠지. 또 이렇게 대칭해가지고 옮겨질 수도 있겠지, 그치? 곡률은 바뀌지 않고 로그 4의 x 요 정도에 요렇게 생겨먹은 놈,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먹고 요렇게 휘어진 놈이 있다면 이게 이 그래프라고 치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뒤집고 이쪽으로 돌리고 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맞지? 지 마음대로 했대.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걸 막 돌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이게 뭐라고? y는 fx라는 그래프가 될 거라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치? 그 그래프가 c랑 d를 지난대. 됐어? c랑 d를 지나고 또 뭐가 있냐면 f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 됐나? 그 fx가 이렇게 생긴 걸 돌렸다 어쩌다 저쩌다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하는데 어떤 이런 목선일까, 그치? 근데 얘를 그냥 그대로 잘라가지고 칠판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하는데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은 c랑 d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나게끔 돼야 된다고. 그치? 이렇게 c랑 d가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나게끔 되려면은 이런 곡선 아니면 저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지나게 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게 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닌가? 맞죠? 둘 중에 하나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거 아니면 있을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런데 얘가 만약에 나중에 뒤쪽에 미분 뒤쪽에서 나왔으면은 이렇게 안 주고 F2'의 부호가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가르쳐줬을 거야.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X제곱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Y는 X제곱처럼 아래로 볼록한 오목볼록으로 판단하잖아. 그렇지?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 나오니까 0보다 작지. 대표적으로 요거 생각해서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그려지겠지. 그치?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1번처럼 나왔어.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기억, 니은 중에 어떤 게 맞아? 니은이 맞는 거야. 그치?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이런 모양의 공률을 가져다 위로 볼록하게 그러면은 기억이 맞는 거야. 그치? 이해해? 그거를 나중에 뒤쪽에 나오면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줄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얘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 이걸 보고 뭘 판단하냐면 그래프의 오목과 볼록이라고 말하지. 이걸 그렇지? 오목볼록 판단하는 거야. 직선보다 위쪽으로 있냐, 직선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됐냐 이런 말이야. 그렇지? 어렵다. 근데 K가 얼마죠? 지금 이 문제에서 K가 4라고. 그러면 4를 집어넣었을 때 F가 이건지를 판단하라고. 둘 중에 한 개인데, 그치? 4를 집어넣었을 때 이 직선이 2를 지나잖아, 높이. 그치? 4,1이니까. 근데 4를 집어넣었는데 그 높이잖아, 이게. F4가. 그게 1보다 작다는 건 기억이야, 니은이야? 니은. 이 높이 1보다 더 작아야 되잖아. 여기가 F4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이거라고, 이거. 이해했어? 됐지, 여기까지? 자, 그렇게 되면은 저 fx를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y는 fx 그래프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로그 4의 x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잖아, 그치? 얘네들을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위로 평행이동 잘 했겠지. 옆으로도 평행이동하고, 그치? 그럼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얘를 x축에 대해 대칭시킨 거 아니야, 이 그래프를. 그럼 x축 대칭 먼저 하자는 거야, 그치? 평행이동 먼저 해도 되겠지만 x축 대칭 먼저 생각해보자고. x축에 대해 대칭인 거는 특징이 뭐가 돼? x축에 대해 대칭이면은 x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어떤 점으로 생각해봐도 알잖아. x값은 안 바뀌고 y값만 높이가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래서 얘를 y는 이 그래프는 원래 뭐냐면 기본 그래프가 y는 로그 4의 x 그래프를 x축 대칭시켰어. 그럼 y값만 마이너스로 바뀌고 나머지는 바뀌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4의 x가 되겠지. 이렇게 뭐 이 상태에서 그걸 바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할게. 됐나? 근데 얘를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어.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되냐면 y-n은 마이너스 로그 4의 x-n. 원래 x, y 자리에 평행이동할 때는 식은 도 반대로 대입해주잖아. 이렇게. 그치? 이해했어? 되게 복잡하네. 여기까지 됐다? 그치? 어차피 영상 보고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이해만 좀 하자고. 쉬울게. 그래서 요거 쓸게 선생님이 y-n 마이너스 로그 4의 x-n. 나 왜 이렇게 공간 활용을 못하지? 이 넓은 공간을 이거 쓰는데 쭉쭉 쓰고 있어. 자, 그래서 아까 이제 y는 fx라는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떤 그래프인지 알았어. 얘가 y-n은 마이너스 로그 4의 x-m이라는 걸 알았다, 그치? 근데 n하고 m을 구하려면은
연립방정식 풀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 m, n 미지수 2개니까 식도 2개 필요하지, 그치? 아, CD 지난다. CD 지난다라는 걸 아까 이 모양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좌표들을 알 수 있지. C는 5,0이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을 C를 대입했을 때가 있고 D를 대입했을 때씩 2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은 정확하게 MN까지 확실하게 아는 fx를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이해했어? 그래서 C는 5,0이니까 5,0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여기다 X에다 5를 대입하고 Y에다 0을 대입하는 거야. MN에 대입하는 거 아니다, 그치? X에다 5를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로그 4의 5 마이너스 M. 그러면 얘는 플러스로 이렇게 양쪽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됐지? D는 몇 콤마 몇이냐면 0,5니까 X에 0을 대입하고 Y에 5를 대입해. 그러면 5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X에 0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4에 뭐가 돼? 0 빼기 M이라서 이렇게 되지. 맞지? 근데 연립하려고 하면 가강법이나 대입법인데 N을 소거할까? N이 편하게 소거될 것 같아. 두 식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지, 그치? 두 식을 더하게 되면은 연립하는데 두 식을 더하면 이쪽 등호 이쪽 변은 합치면 뭐가 돼? 5가 되겠다, 그치? 이쪽 변은 얘랑 얘를 합치면은 로그 4의 5 마이너스 M 빼기 로그 4의 마이너스 M인데 이 빼기는 밑이 같으면은 뭐가 돼? 이렇게 얘가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로그의 성질이잖아, 그치? 됐나?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얘를 지수로 고쳐도 되고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얘가 5가 되려면은 얘가 위치랑 같으면 1인데 4의 5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5 마이너스 n 얘가 4의 5승. 근데 답을 봐봐. 답이 4의 5승으로 나와 있나? 2의 10승으로 나와 있나? 2의 10승으로 나와 있으니까 4의 5승을 2의 10승 걸로 고쳐놓고 풀면 되지 뭐, 그치? 얘를 넘겨서 막 풀어도 되는데 얘를 마이너스 n분의 5 플러스 1이 2의 10승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2의 10승을 이리로 옮기면은 1 마이너스 2의 10제곱 얘가 플러스 n분의 5가 될 거고 그럼 5분의 m이 1 마이너스 2의 10제곱 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m 값은 뭐가 돼? 1 마이너스 2의 10제곱 분의 이게 이쪽으로 곱해지겠지? 뭐 이렇게 해서 m의 값이 구해진다. 됐나? 그 m 값을 묻는 건가? 지금 상황이? m 값을 묻는 거야. 왜? 로그 그래프에 점근선을 묻는 건데 얘가 평행이동 하나 하지 않은 그래프는 항상 점근선이 뭐가 돼? x는 0이 점근선이 되잖아, 그치? 얘가 위로 평행이동 한다고 이 점근선이 바뀌나? 위로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점근선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점근선은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하냐에 따라서 이 점근선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치? x축으로 옮겨지는 것만큼 기본 x는 0도 같이 옮겨졌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치? 그럼 점근선의 x축,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점근선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답이 점근선은 x는 1-2의 10제곱 분의 5 이렇게 나오더라고. 되게 복잡하지? 자, 한번 정리하면 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삼각형의 이 넓이 비율을 가지고 한 꼭지점을 공유하는 두 개의 삼각형이 있으면은 넓이 비에 따라서 이게 이 밑변에 대한 내분점이 몇 대 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이거를 통해서 닮음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y 좌표의 비율도 알 수 있고 x 좌표의 비율도 알 수 있을 거라고. 그걸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치?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기본 성질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제 상황에 맞게 그래프 모양 예측을 하고 나서 아까 f 얼마였지? fk가 1보다 크다 작다 이런 말이 오목볼록을 대신하는 그런 의미였다, 그치?
얘가 만약에 y는 2랑 이렇게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어? fk가 2보다 y는 2였으면 2보다 같냐 작냐로 이렇게 조건을 줬을 거 아니야. 그게 이런 그래프냐 이런 그래프냐를 판단했을 거라고. 그치? 오목볼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바로 나에 대한 조건 또는 다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가는 기본적으로 예측을 해야 돼, 어느 정도. 근데 다는 예측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결과가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이어야지 그때 이게 뭘 말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에 대한 거를 예를 보잖아? 그럼 정말 안 보여. 그 밑에 문제들 풀면 알 거야. 같이 풀어줄 텐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너무 어렵지? 이거를 풀려 그러면은 너무 힘들지. 그리는 게 이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둘 다 중요한 게 이런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냥 처음 시작만 어느 정도 잘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해결이 돼. 근데 처음 시작부터가 안 되는 유형들이잖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그치? 레벨 3 문제들이. 지수 함수랑 둘 다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 또는 그냥 함수로만 주어져 있어. 식으로만. 근데 식이나 그래프는 뭐 식이 있으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지수나 로그가 둘 다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야, 만약에. 이런 경우면은 깊이 이거로 의심해. 심하게 의심해. 역함수에 대한 조건. 얘와 얘가 역함수가 되지는 않을까? 또는 얘의 역함수를 평행이동해야지 얘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알겠지? 역함수에 대한 성질. 또 역함수가 된다면 얘와 얘는 서로 뭐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 대칭이다 하는 성질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그치? 맞지? 이런 성질들을 반드시 의심해야 돼. 어떨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가 식이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밑이 같게 만들어질 수 있을 때. 이해하니? 자, y는 a의 x승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건 지수함수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을 역함수 구하려고 하면은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말은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 그치?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같은 말이지. 역함수를 구한다는 게 이 그래프를 y는 x 대칭이다. 그러면 원래 역함수 구하려면 y 자리는 y 대신에 뭘 대입해요? x를 대입하고 x 대신에 y를 대입해서 y는 하고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수와 로그의 기호 자체가 이렇게 정의되잖아. 로그 a의 밑이 밑으로 가고 얘가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오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서로 역함수잖아. 위치 같은 관계다. 이 그래프가 y는 a의 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대칭이 되는, 얘가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라면 얘는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서로 대칭이 되게. 그치? 심하게 의심해봐야 돼. 알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더라도 문제에서 조건에 y는 x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와 있으면 또 역함수 의심해봐. 지수 로그 아니더라도. 알겠죠? 이게 먼저 돼야 된다. 이거를 알아야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보면은 또 그림이 있네.
이제 얘가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그래프네. 그런데 또 뭐가 있냐 하면은 y는 3의 3x 마이너스 4가 있어. x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다. 일단 그치? 이렇게 있는데 얘가 혹시나 역함수는 아닐까 의심해보라고 했지. 미치 같으니까 그치? 역함수 맞아. 역함수 맞아. 왜? 얘 조도 방법대로 해볼게. 얘를 넘겨서 y 플러스 4는 3의 x승. 그럼 y 대신에 x 대입하고 x 대신에 y를 대입해서 y는 하고 정리하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밑이 밑으로. 그럼 나머지 얘는 여기에 써야지. 역함수 구한 거잖아 지금. 그게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얘는 누구에 대한 대칭이라고?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y는 x라는 그래프.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거 판단해야 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해해요? 됐지? 이렇게? 이거 없지만 이렇게 하나 그려야 돼. 그리고 또 이상한 엄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어. y는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x-1승. 자, y는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x-1승 마이너스 4분의 5. 이상한 식이 하나 있다. 그치? 얘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지나냐면은 a라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점은 c라고 했고 b라는 점을 어디 하나 지난대. 이렇게 지나게끔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다. 이상한 그래프야. 이렇게 그려져 있대. 그렇게 하고 문제에서는 여기가 이 영역이 뭐가 돼 있어? 진하게 어두운 색깔로 색칠이 되어 있다. 그렇지? 여기까지는 되겠어?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천천히 한번 볼게. 그림 이해하라고. 그냥 일단은 그림 상황을. 자, 그렇게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옳은 거 고르라는 거잖아. 그렇지? 점 A랑 점 B를 지나는 직선. 그럼 이거라고 말할게. 점 AB. 그치? 얘랑 두 점 OC를 지나는 직선. O랑 C를 지나는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보라는 거 아니야, 일단. 그치? 힘드네. 그치? 자, OC는 일단 Y는 X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서 수직이 되려면 이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이 기울기가 Y는 X는 기울기 1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실제로 두 직선은 수직이니까 얘가 원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모르겠어. 이 직선이. 그치? 하지만 이 점이 B라고 하면은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수직이 되려면은 이런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유지하는 직선이 돼야 되잖아. 맞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은 봐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1이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45도로 내려가면 원점도 지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도 똑같지. 그치? 이렇게 가서 B까지 이렇게 지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지난다면 y는 마이너스 x잖아. 이게 맞지? 그럼 혹시나 이게 의심을 가져봐. 얘가 이렇게 대칭되면 여기 있는 점 몇 콤마 몇이겠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1이면 옆으로 오히려 1이 돼야 되고 밑으로 마이너스 1인 점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그치? 되면 되는 거야. 이게 y는 마이너스 x 지나는 거잖아. 그치? 물론 다른 점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1을 여기다 집어넣어.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지나야 되니까, 정비가. 그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돼?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 0승 빼기 4분의 5. 그럼 이게 어차피 1이니까 4분의 1 빼기 4분의 5는 마이너스 1. 되네? 맞지? 근데 얘만 된다고 이 점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지나는 게 이 점인지 이 점인지 이 점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돼야 되지.
여기도 1을 대입해봐. 3 빼기 1은 마이너스 1 되네. 그러면 얘와 얘가 만나는 이 점이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치? 점 B가. 그럼 이거는 y는 x라는 그래프가 확실하게 되겠네. 아니, 저 y는 마이너스 x. 그치? 얘랑 얘가 수직으로 만난다. 맞아. 이제 맞아. 어렵다. 맞죠? 이거 옳은 거야. 그래, 옳다. 근데 니는 이런 게 극혐이지. 이런 게 극혐. 정수점이 몇 개냐, 자연수 순서상이 몇 개냐, 이런 거 구하라는 게 정말 힘들어. 자, 이 도형의 내부에 둘러싸여 있는 x, y 순서상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정수로 이루어진 순서상이야. 그러면 어떤 거 하나라도 정수 아닌 게 나오면 안 돼. 전부 다 정수, 정수로 나와야 되지. 정수 맞지? 지금? 이런 순서상이 점인데 이 몇 개 나온다고 했어? 6개 나온다. 확인해보래. 맞지? 자, 확인해보자. 경계 포함하는 거야, 지금. 경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 높이가 1이면은 여기에 점 한 개 되겠지. 맞지? 그 다음 정수 x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요밖에 없어. 그 다음에 x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확실하네. 그치? 자, 여기가 1이면은 이 높이가 얼마일까? 2보다 클까 작을까를 판단해야 돼. 여기 확실하고 요 정도 이 내부니까 확실하지. 근데 얘가 0,1, 0,0, 0,1, 0,2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 그럼 여기다 이 그래프에다 0을 대입해봐. 0을 대입하면은 x에다 0 대입하면 y는 뭐가 나오냐면 로그 3의 4야. 근데 우리가 로그 3의 3이 1이고 로그 3의 얼마가? 9가 2잖아. 3의 제곱이라서. 그치? 그럼 얘는 로그 3의 4니까 3하고 9 사이니까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지. 1이 있고 2는 이쯤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치? 그럼 여기에 0,0, 0,1 됐어. 0,2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겠다고. 그치? 요거밖에 없네. 요 밑에도 얼마나 0,0, 0,1, 0,1, 0,0, 0, 마이너스 1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이 끝이야. 일단 3개야.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잖아, 지금. 그치? 여기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 되겠네? 1,0 되겠네? 1,1 확실하게 되겠네? 1, 여기가 그럼 이번에 x에다 1 집어넣어봐. 그럼 로그 3에 5가 되잖아. 마찬가지로 2보다는 이게 작은 값이잖아. 그치? 2가 여기 위에 있다는 소리지. 그럼 여기 더 없네. 3개 있네. 그치? 이해했어? 맞지?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선생님 그러면은 2를 집어 이건 언제지? 이 옆에 있는 게 이게 더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느낌으로 얘가 1이니까 2는 한 이쯤 있으니까 없을 것 같아. 그치? 근데 확인해 보자고 한번.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나? 5가 나오지. 그치? 이 정도가 있는데 5가 나와야 된다고. 5가 나올 수 있을 때 이 정도의 값이 여기가 2가 될 거야.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얘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요 높이가 얼마야? 2지. 맞잖아. 이렇게.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가능한 정수점이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다. 맞아? 맞아. 그치?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뭐냐 하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뭐를 뭐라고 하면 그게 이런 문제 있잖아. 그냥 뭐가 뭐랑 뭐 사이다 이런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뭐를 어떤 한 문자로 하면 하고 했잖아. 그치? 그때는 뭘 풀어야 되냐면은 이 문자에 대해서 식으로 표현해야 돼. 문자에 대한 ST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걸 식으로 표현해야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그때 보인다고. 그냥 뭐가 넓이가 이거에서 이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게 힘들어. 넓이가 여러분들이 그냥 뭐뭐뭐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뭐뭐가 넓이니까 그럼 넓이가 3에서 4이다. 넓이를 1로 구하려고 한다고. 너무 힘들다고 넓이 구하는 과정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할 때는 친절하게 어떤 문자라고 하면하고 정해줬지. 그럼 그 문자에 대해서 식으로 먼저 쓰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식으로 쓴 걸 대입해보면은 구체적으로 이게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금 이 상태로는 보이지 않아.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그러면 그 넓이를 식으로 먼저 쓰라는 거야. 알겠죠? 넓이를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3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넓이가 3에서 4다 그러면 넓이 구해서 3, 4 사이에 있는 거 막 찾으려고 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착하게 이렇게 한 문자로 준다고. 그 말은 그 문자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세요라는 소리는. 알겠지? 얘를 fx라고 하면 그런 말투처럼. 알겠죠? 이거 쓰라는 소리라고. 됐나? 여기까지? 이게 좀 어렵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삼각형의 이 곡면의 넓이가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렇게 긋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얘랑 얘가 몇 콤마 몇인지 확실하게 알잖아. 그럼 이 삼각형에서 밑변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 자, 1, 마이너스 1,1, 1,1이면 이렇게 구하면 요 길이 2고 요 길이 2니까 이 길이 2루트이지, 그치? 그래서 이 넓이 S에 대한 식을 쓰면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루트 2야. 근데 여기서의 높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잖아, 지금, 그치? 이 값이 2도 아니고 1도 아닌 이상한 값인데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다고, 그치? 그치? 이게 문제인 거라고, 지금, 그치?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요 점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문자, 그냥 t, y는 x 위에 있으니까 t, t 아닌가? 맞지? t, t면은 그때 지금 이 삼각형은 원점 지나니까 0,0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높이인데 얘가 t, t야. 이 길이도 t고 이 길이도 t야. 피타고라스 점을 써도 되지만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 곱하기 t잖아. 그치? 그 높이가 루트 2 곱하기 t가 돼버린다는 소리잖아. 이 길이가 여기서는 지금 높이가 될 테니까. 그치? 기억에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높이 맞잖아. 그래서 이게 루트 2 곱하기 t 이렇게 정리되는데 이게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럼 t에 대한 식이네. 그치? 그러면은 이 st는 정리하게 되면은 약분하고 2t가 되겠지. 이렇게. 됐나? 그래서 넓이 가지고 어떻게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식으로 썼어. 그럼 그 식을 이제 여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2t가 3에서 4 사이다. 이거를 묻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t는 2분의 3에서 2 사이다. 이걸 묻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랑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이게 지금 서로 역함수인데, 그치? 둘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치? 둘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둘의 교점은 이거 이렇게 연립하지 않고 y는 x랑 만나는 점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지? 근데 y는 x랑 만나는 걸 식으로 구하려고 대입법을 여기다 쓰면은 3x 빼기 4가 x. 근데 풀 수가 없어. 계산이 안 돼, 이게. 우리 지수 방정식도 배웠고 1차 방정식도 배웠지만 섞여 있는 거는 풀어본 적이 없거든. 그치? 맞잖아, 그치? 풀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서 대충 어디쯤에 있는지 근사값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치? 얘가 지금 t, t면 이 t 값이, x 값이 뭐랑 뭐 사이에 있을까? 확실히 아까 여기 2였지, 여기가. 요쪽이 1이잖아. 1,1이 여기 있으니까, 그치? 확실히 t는 1에서 2 사이에 있는 거 확실하게 알잖아. 근데 조금 더 정밀하게 가면은 이제 느낌을 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은 요 가운데가 1.5, 2분의 3이잖아. 그럼 t는 2분의 3에서 2 사이에 있다. 맞아, 그래. 맞지? 그러니까 맞는 거야, 이거. 맞잖아. 맞지? 그림을 믿으면 이게 맞는 거라고. 그런데 그림을 믿으면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그림은 나도 못 믿겠어. 내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근사값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치? 사실 이게 넓이로 표현되지만 사실 의미는 뭐냐면 이거와 얘 역함수의 교점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무리수라서 알 수가 없다. 그때 이게 대충 어디쯤에 있을까? 마치 우리가 루트 48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지? 루트 49가 7이야. 루트 36이 6이야. 6점 얼마는 가지? 루트 48은. 거기까지는 알겠어. 얘가 t 값이 1점 얼마는 건 알겠어. 근데 좀 더 정밀하게 6점 얼마였잖아. 루트 48이. 6.5보다 큰 쪽에 있을까? 7에 가까울까? 6에 가까울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걸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 아니야. 어느 쪽에 더 치우치는지.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무리수를 따질 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치? 아, 힘들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뭐를 따져야 되냐면은 이쪽을 안 따져봐도 돼. 이미 확실하잖아.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될 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또 요것도 지울게. t가 2분의 3보다 큰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치? t가 2분의 3보다 큰 것만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야. 자, 이 그래프를 그려도 좋고, 이걸로 그릴게. 이게 계산이 좀 더 편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2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 그치? 여기에 1이 있는 건 확실하잖아. 우리가. 근데 여기가 지금 요때 이 값이 t인데 이해했어? 2분의 t 지금 우리가 확인할 거는 t가 2분의 3보다 큰 걸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면 2분의 3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를 판단하는 거야. 지금 2분의 3이 여기에 있으면은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둘 높이 중에 누가 커? 1번 높이가 커? 2번 높이가 커? 1번 높이가 크지? 맞지? 2분의 3이 이쪽에 있었으면 1번이 얘잖아. 지금 여전히 얘가 2번이잖아. 이때는 2번이 더 크잖아. 그치? 2분의 3을 대입한 둘의 높이를 비교해보면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분의 3을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1번 높이는 어떻게 돼? 어차피 이게 y는 x니까 2분의 3 집어넣으면 y값도 2분의 3이 되지. 이 높이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식이 y는 3의 x 빼기 4인데 여기도 2분의 3 대입하면은 3의 2분의 3승 빼기 4. 3 루트 3 빼기 4라고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그치? 2분의 3이랑 3 루트 3이랑 누가 클까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4를 양변에 4를 더해도 상관없으니까 4를 더하면 2분의 11이랑 3 루트 3이랑 누가 큰지 비교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그치? 그럼 둘 다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4분의 121이랑 27이랑 비교하는 거랑 같은 거네? 자, 27은 4분의 얼마? 4분의 108이겠지만, 그치? 얘는 30점 얼마잖아. 120이 30이. 4분의 120이 30이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크지. 얘가 크고 얘가 커. 그러면은 여기에 대입한 이 높이 2분의 3. 여기 이 높이가 y는 x 위에 있는 높이고 얘는 지수함수의 높이인데 둘 중에 y는 x에 있는 높이가 더 크다라는 거는 이쪽 편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3이 우리가 원하는 t보다 이쪽 편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t가 2분의 3보다 큰 거 맞지? 아, 어렵다. 그치? 됐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t의 이쪽은 확실했으니까. 그래서 디귿도 만든 거야. 선생님 정답지가 없다. 네? 처음부터 정답지가 없었어. 이게 애들 책을 복사해가지고 한번 확인해줘. 그래서 기억 문제는 다 맞는 거야. 다. 이게 한번 들어서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천천히. 지금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지 않아? 맞아? 다 맞아? 일단 이거 뭐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서 너무 어려우면은 영상으로 다시 확인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뭐 책에다가 표시해줄 거 있으면 표시해주면 되니까. 너무 복잡해. 선생님도 이렇게 푸는데 복잡한데 뭐 너희들은.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암산이 되고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깔끔하게 쓸 수 있어서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일단 아무 역함수라는 말이 없어도 생각해야 돼. 이거 이 내용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무리수의 범위를 따지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역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둘이
둘이 역함수가 만나는 게 있으면 이 교점이 어떻게 될까? 이 교점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였다, 그치? 그치? 교점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y는 x랑 이렇게 해서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치?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번 위치를 한번 예측해보자, 그런 내용이야. 됐어? 근데 이렇게 예측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게 어렵게 나온다고. 예측되는 경우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숫자 대입해서 직관으로 찾아야 돼. 예를 들어 y는 2의 x 마이너스 뭐 할까? 이거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인가? 역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나? 이게 서로 역함수인 것 같아. 얘 넘겨서 위치 바꾸면 얘가 되니까, 그치? 근데 이 말이 없어도 이거와 이거의 역함수의 교점 어쩌고 나와 있잖아. 교점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역함수로 연립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얘랑 누구로 연립방정식 풀면 돼? 어차피 얘네들이 둘이 역함수끼리 만나는 거는 하나랑 y는 x랑 만나는 거 구하면 되니까 굳이 이거 역함수 안 구해도 된다, 그치? 그렇게 해서 y는 x랑 교점을 구하면 2의 x 마이너스 2는 x 풀 수가 없다고, 그치? 직관으로 따질 수 있는 거를 직관으로 따지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 자연수나 정수 같은 거 대입해서 되는 거는 대입해서 해야 돼. 그건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를 해결을 못해. 알겠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는. 뭘 대입하면 좋을까? 이런 그래프 한 게 있고 y는 x가 안 만나면 안 되지. 만나야 되겠지, 그치?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두 개에서 만나는지 한 개에서 만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만난다면, 그치? 자, 만난다면 우리가 숫자 한번 대입해 볼까? 대입해서 양쪽이 같은 거 또는 여기다 똑같이 x 대입해서 똑같이 높이가 같게 나오는 게 만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어차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둘이 같은 거 나오나? 4 집어넣으면 되나? 4 집어넣으면 되지. 4 집어넣으면 x는 4가 되고 여기 4 집어넣으면 2의 2제곱이라서 같아지잖아요. 이해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랑 y는 x가 여기 만나는 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접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4,4가 되겠지. y는 x 위에 있으니까 x가 4면 y도 4. 여기 어차피 4 집어넣어도 4 나오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는 반드시 찾아야 돼, 반드시. 그런데 이렇게 편하지 않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방금 있었잖아, 그치? 그럴 때도 교점이 중요하다고, 어쨌든, 그치? 교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점을 알아야지 이쪽에 정수점이 몇 개 있고 이쪽에 정수점이 몇 개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 때문에 알 수 있으면 무조건 알아, 못 알아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끝난 거야. 근데 모르는 경우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어디에 또 가깝게 있는지, 뭐보다 작은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걸 판단하는 과정을 2번에서 한 것 같아. 3번도 비슷한 문제네, 근데. 이제 3번 한번 해볼게. 너무 어렵다. 요거 하고 잠깐 시간 좀 줄까? 너무 힘들지? 조건 제시법도 나와 있고 부등식 영역처럼 나와 있고 x, y는 모두 자연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집합 B로 x, y라는 순서쌍이 점이겠지, 그치? 순서쌍이 점인데 그 점이 나와 있고 근데 어떤 거를 만족하는 점이냐면 2의 x 마이너스 12승 이거를 만족하네. 마찬가지로 x, y는 자연수. 아이고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역함수인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해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해보면은 역함수 안 돼. 모양이 좀 달라. 알겠지? 해보면 좀 다르다. 자, 그런데 지수 로그가 함수가 같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그 역함수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y는 x꼴이 나오면 역함수니까 생각할 수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역함수가 안 되는데 y는 x 이렇게 나와 있어서 또 역함수의 성질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자. 알겠지? 부등식 영역이라서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얼마냐 하고 묻는 거야. 근데 이 말뜻을 알아야 되지. 그치? 이 식을 만족하면서 xy가 자연수야. 그러면은 0,1 이런 거 돼야 안 돼. 0은 자연수 아니니까 안 되지. 그치? 1,1, 1,2, 1,3 또는 2,1, 2,2 이런 자연수들끼리만 이루어져 있는 순서상 그런 점들이야. 그치? 맞지? 그런데 일단 그거를 떠나서 일단 여기에 있는 거 여기까지만 부등식 영역으로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자고.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양쪽 다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y는 x라는 그래프가 들어가지. 그치?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있어. 자, 이렇게 있는데 y는 x 중에 y가 더 크다라는 거 우리가 자연수 순서상이 아니면은 그냥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 다 되는 거라서 영역으로 표시되잖아요.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곡선이 어떤 곡선인지 그려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에는 y가 커, x가 커. y 쪽이 작지. 높이가 더 작은 부분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 곡선보다는 아래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교집합이 여기에 그려야 되는 거야. 집합 A 하나 표시하는데. 그치? 내가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 지금 답 내고 하는 게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제 풀면서 생각하고 이런 과정의 의의를 더 알겠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면은 겨우겨우 답 보고 계산 이해하고 그럴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좀 쉬운 것도 좀 다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서 그럼 선생님이 풀면은 그냥 쉽게 푹 풀겠지. 그렇지? 하지만 지금 그 과정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거 일단 이렇게 됐고 요 부분은 y는 로그 4의 x를 y축으로 14만큼 올린 거다. 그렇지? 기본 y는 로그 4의 x가 아까처럼 로그 kx처럼 이렇게 되는 그래프잖아. 맞지? 근데 로그는 여기는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그래프는 원래. 그치? 근데 위로 14만큼 올렸지. 이해했어? 원래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던 그래프가 14만큼 이전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14만큼 올라가서 여기 위에 있을 거라고. 그치? 요 부분이 여기 위로 올라가. 그럼 다 올라가겠지, 나머지도. 다 올라가서, 근데 이 축을 벗어나나? 얘가 이렇게 무한히 내려가고 있잖아. 얘가 정근선이었잖아, 로그에서. 그럼 얘가 이렇게 그대로 옮겨간다고 해서 이게 막 그래프가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2였으면은 얘는 1보다 더 안쪽에서 이렇게 만나게끔. 무한히 이쪽이랑 가까워지면서. 조금 뭐한 그림은 그렇지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높이가 14가 됐을 거예요. 맞지?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로그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직선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직선과 만날 거야. 이런 모양의 그래프거든. 그럼 만나는 점 구할 수 있으면 직관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그치? 한번 시도해보자고. y는 로그 4의 x라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 얘랑 이 그래프는 y는 x라는 똑같은 x를 집어넣어서 이거 더하기 14. 똑같은 x를 집어넣어서 둘이 같아야 된다고. 그치? 뭐를 대입하면 좋을까? 자연수 대입할 텐데 자연수 대입한다면 얘가 자연수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럼 이 4니까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그치? 4, 16, 64 그런 256 이런 식으로. 그치? 4 집어넣으면 되나? 4 집어넣으면 이쪽은 4인데 이거 4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 15가 나오지. 다르다. 그치? 16 집어넣으면 이게 4의 제곱이라서
2 더하기 14 해서 16이 나오고 얘도 16 집어넣으면 y가 16이 같네. 맞지?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못 찾으면 문제 못 푼다. 알겠죠? 없으면 이제 그렇게 하라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지? 그럼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고? 16 콤마 16이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고. 사실 16 콤마 16이면 정사각형처럼 보여야 되는데 약간 직사각형처럼 보이네. 여기도 16인 거 아니야, 그렇지? 됐어? 그런데 이 그래프는 얘도 등호 들어가고 얘도 등호 들어가서 이 경계 다 포함, 여기 0,0에서 만나는 거 아니지? 아까 확인했잖아.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 경계랑 여기랑 이 경계를 다 포함하는 이 내부까지 다. 또 안 채워진다. 이해돼요? 이 영역이 지금 A에 대한 영역이라고, 그치?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렇게 영역을 표시할 수 있잖아. 그 중에서 자연수인 점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개만 나오겠지, 실제로. 맞지? 맞지? 이렇게? 자, 그런데 두 번째 것도 좀 힘들다. 두 번째 것도 여기 살짝 겹쳐서 그릴게. 등호 관계 잘 봐야 돼. 알겠죠? 등호 관계. 얘네들의 역함수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얘네들의 역함수가 y는 로그 4의 x 더하기 14면은 이거 넘기면 y 빼기 14가 로그 4의 x니까 이 역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y는 뭐가 되죠? 이거 치울게. 이렇게 지수는 고쳐야 돼. y-14가 되는 건데 이게 잠깐만, 얘를 이렇게 넘겼어. 그럼 이 식에서 얘를 x, 얘를 y처럼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4의 x-14승이 이 y가 될 거라고. 맞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밑이 다르니까 이건 됐는데 평행이동 잘하면 되겠는데, 그치? 밑이 다르니까 상황이 좀 다르지. 그래서 얘네들하고 그래프를 약간 좀 매칭해서 생각해야 돼. 얘네들 그래프가 그림이 어떻게 되지? 뭐 집어넣으면 항상 양수인데 뭘 집어넣으면 처음 1이 나와. 14 대입하면 처음 1이 나오지 않아? 14,1 지나잖아, 그치? 그 다음에 15 집어넣으면 뭐 나와? 15 집어넣으면 끝에 높이가 4가 되지, 그치? 16 집어넣으면 또 어차피 이거 역함수니까 16,16 지날 거 아니야, 그치? 16,16이면 저 위에 있겠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야. 맞지? 얘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였을 거라고. 그치? 이게 정사각형처럼 보여야 되는데 내가 잘못 그린 것 같아. 자,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얘는 y는 2의 x-12승은 뭘 집어넣으면 처음 1이 나올까? 12 대입했을 때, 그치? 12 대입했을 때 처음 1이 되잖아. 맞죠? 그 다음에 13 대입하면 2가 나오죠, 그쵸? 맞지? 그 다음에 14 대입하면 뭐가 되지? 14 대입하면 4가 되지. 15 대입하면 8이 되지. 16 대입하면 16이 되네? 여기서 또 만나네, 그치? 여기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상대적으로 약간 위쪽에서 그려질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얘네들의 역함수를 좀 비교해서 그릴게.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완벽하게 대칭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얘가 뭐냐 하면은 이거의 역함수라고. 그림은 좀 뭐하다, 그치? 그림은 좀 뭐한데 이거의 역함수다. 이 y는 4의 x-14승.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얘보다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다, 그치? 위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을 거야.
됐나?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이 등호 포함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맞죠? 됐어?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위쪽 영역이면서 y는 x보다는 아래쪽 영역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건 등호 포함해 안 포함해? 안 포함하지. 안 포함하고 요 경계를 제외하고 정선으로 표시할게. 제외하고 요만큼 하고 여기도 그러면은 둘의 교집합이면 이 직선 안 되는 놈이랑 얘랑 해봐야 여기는 경계는 안 펴지잖아, 그렇지? 여기도 경계 안 겹쳐지고 이거 y는 x인데 이렇게 그때 이 영역이 될 거라. 힘들다,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 점들 중에서 이 영역 중에서 x, y는 자연수라고 했다는 거는 자연수 점들만 몇 개, 자연수 점들 몇 개 구하고 여기도 몇 개 구해서 각각의 개수 구한 다음에 빼는 거잖아. 근데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y는 x가 있으면 역함수 잠깐 생각하라고 했지, 그치? 얘를 이거 따로 구하고 따로 구해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어차피 이거는 y는 x 대칭시킨 이 영역이었잖아.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점은 여기에 있는 점이랑 개수가 어떨 것 같아? 같지 않아? 대칭시킨 거니까, 그치? 똑같으니까 그냥 이 전체의 영역에서 이만큼 통틀어 이 영역에서 이 노란색 영역을 빼서 여기에 있는 초승달 부분의 넓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있는 정수점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자연수점만.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자, 다시 이 부분에 있는 거 자연수점 다 계산하고 여기에 있는 노란색 부분 자연수점 다 계산해서 빼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애초에 그냥 이거를 대칭시킨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점이 자연수점이 몇 개, 100개 있으면은 대칭시킨 이쪽에 있는 자연수점도 몇 개? 100개 있을 거 아니냐고, 그치? 거기서 여기 노란색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럴 거면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빼놓고 이거 따로따로 100개 빼기 60개 하지 말고 이거 먼저 빼서 여기에 있는 점 개수 구해도 되잖아, 그치? 애초에 따로따로 100개 구하고 60개 구해서 100 빼기 60은 40 이렇게 풀지 말고 먼저 다 빼놓고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한 점이 몇 개인지 세보자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갈 거야. 자, 그런데 봐라.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 이제 거의 다 해.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대칭시켜도 이 경계를 어떻게 하고 있었어? 포함하고 있었지. 이렇게, 그치? 경계 다 포함해서 있었잖아, 그치? 경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애들에서 빼야 되는 거는 여기 경계는 들어가 안 들어가? 빼는 놈들은 안 들어가지. 그러면은 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빼면은 빠질까 안 빠질까?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빠질까 안 빠질까? 지금 이만큼 영역이 위에 거잖아.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A랑, 그치? 이만큼 영역에서 이 노란색 영역을 빼는 상황이야. 빼면은 여기 위에 있는 경계는 빼질까 안 빼질까? 남아 있을까 아니면 완전 빼서 버려야 되는 걸까? 하는 거야. 알지? 봐봐. x가 10보다 작은 식이 있어. 그런데 이게 A라는 식이라고 치면 하나는 x가 10보다 이게 B야. A에서 B라는 집합을 빼면은 이 경계 10이라는 순간이 남아야 돼? 10이라는 순간이 없어져야 돼? 뺐을 때 남아야 되지. 왜? 얘는 10까지 되는 애고 얘는 9.9999까지 되는 애잖아. 그러면은 정확하게 10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집합으로 따지면. 그치? 자, 이 A에 대한 집합은 전부 다 등호가 있어서 y는 x, 이 경계도 되는 애들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B에 있는 애들은 y는 x에는 등호가 없어요.
이 경계는 등호가 없는 애야. 그 등호 없는 애를 뺐다면 이 경계는 살아있어야지. 이해해? 되게 어렵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는 자연수점의 개수가 몇 개있냐 풀면 되잖아. 우리가 초승달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경계도 어떻다고? 살아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좀 잘랄까? 여기 경계 위에 있는 자연수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그치? 근데 이 경계는 어떻게 됐어? 이 경계는 살아있는데 여기 노란색 경계는 어떨까? 되는 놈을 뺐잖아. 10이 되는 애를 빼면은 10은 살아 안 살아? 안 살았지 아까 그치? 만약 그렇게 하면 그치? 얘는 지금 요 노란색 부분이 되는 애인데 이 노란색 부분을 빼잖아 지금. 그러면 요쪽에 있는 이 경계는 돼 안 돼? 안 되게 그려야 된다. 안 되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경계에 있는 자연수점하고 요거는 안 되면서 여기는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이라고. 되게 어렵다. 맞지? 근데 실제로 푸는 건 어렵지 않아. 여기서 찾는 거 해볼게.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여기가 1,1이니까 여기 뒤쪽에서 어딘가에 만나잖아 지금. 그치? 맞지? 그럼 확실히 자연수점이면 1,1 되겠네. 맞지? 2,2도 되겠네. 여기 위에 있는 경계에 있는 자연수점은 다 되는 거 아니야? 16,16까지? 그럼 이게 몇 개야 우선? 16개다. 그치?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있는 영역 따지면 돼. 별로 안 어렵다. 봐봐. 두 그래프가 밑에 있는 그래프가 밑에다 쓸게. 밑에 있는 그래프가 4의 x-14제곱이고 y값이 이 위에 있는 지금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치? 우리가 풀 때는 y는 2의 x-10이야. 어떤 숫자가 3이든 4든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마이너스 몇 승이 되면 얘는 분수가 되는 거지. 그거 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분수가 이렇게 뭐 분의 1이 된다는 거 얘가 전부 다 0. 얼마라는 소리 아니야. 그 마이너스 몇 승이 나오는 게 x값이 약간 다르지만 일단 둘 다 애매하니까 뭐부터 어디까지 따져볼까? 11까지 한번 따져보자고. 11까지. 이해했어? x값이 11 쭉 가는데 11까지는 얘도 2의 마이너스 1승까지 보는 거고 얘도 4의 마이너스 3승까지 다 0. 얼마 아니야?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4의 3승분의 1이면 64분의 1이니까 다 0. 얼마니까 이 높이들이 여기 어딘가에 11이 있다면 다 0. 얼마라고 둘이. 그럼 11,1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여기 영역 아니잖아. 근데 자연수점 아니라고.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 앞에는 당연히 더 0. 얼마들이니까 이 여기 위에 있다니까? 아니라고. 그치? 자연수점이.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11 안 되네? 그럼 x가 이제 뭐 따져볼까? 12 따져봐야지. 그치? x가 12야. 그럼 얘는 높이가 다행히 1이 될 거야. 근데 얘는 여전히 0. 얼마가 나오겠지. 지수가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 높이가 12일 때 이게 1이라고 높이가. 그럼 이 12,1 돼야 안 돼.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잖아. 그럼 12도 안 되는 거야. 맞죠? 13이면 이제 이 높이는 뭐가 되죠? 13일 때 이 높이는 2가 되죠. 그쵸? 근데 이거 13 집어넣으면 여전히 0. 얼마잖아. 이 높이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13, 뭐가 된다는 거야? 13, 0. 얼마보다 13,1은 여기 있겠네.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13,2는 돼야 돼. 안 된다고. 그치? 이해했죠? 여기 한 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4, 얼마가 있는지 14 대입해보면 알겠지. 14 대입하면은 2제곱이 돼서 4가 될 거야. 높이가 14를 대입하면은 이 높이가 4라고. 그치? 근데 여기다 14 대입하면 14의 0제곱이니까 1이야. 그럼 14일 때 이 높이는 1이라고. 그럼 14,1 될 거고 14,2도 되고 14,3도 되고 14,4는 돼? 안 돼. 14,1, 2, 3이 된다고. 그치? 그럼 이거 지금 3개 나오네? 이렇게
멀지 않았잖아. 이제 딱 따지면 되겠다. 그렇지? 15 대입하면은 이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8이 될 거고, 얘는 15 대입하면은 4가 됐지. 그러면 15일 때 15,4부터 되겠다. 그렇지? 15,4. 근데 이 높이가 8이니까 4, 5, 6, 7 4, 5, 6, 7 순서상 4개 나오겠다. 그렇지? 자, 마지막에 16일 때는 둘이 높이가 같잖아. 16,16. 근데 이거 여기서 쓰면 안 되지. 왜? 여기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 16개랑 13일 때 1개랑 14일 때 2개랑 15일 때 4개랑 다 합쳐. 미안. 여기 3개랑. 맞죠? 그러면은 24개. 이거 밖에 계산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긴장된다. 정답이 없어서 이것도 확인 좀 해줘.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면. 근데 풀이가 생각해도 이게 제일 확실한 풀이 같아. 맞아? 다행이다. 요렇게 된다. 너무 힘들다, 그렇지? 3개 푸는데 이렇게 갔어. 근데 사실 혼자 풀면 이렇게까지 안 걸려. 한 2, 30분이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하려니까 그런 거고. 그냥 딱 2개만 더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지수 로그의 미분 파트에서 1번, 2번 문제 그거만 좀 해줄게. 빨리 해줄게. 그냥 빨리 하고 정리할게.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봤을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꼴 이게 포함된 꼴이라고. 그럼 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답이 무한대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됐지? x의 크기가 어떨 때? 1보다 클 때랑 이 값이 1일 때랑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따로따로 잘 생각해 줘야 되잖아. 그치? 그 형태가 꼭 나와. 여러분들 상호 보고자 보면. 근데 그런 형태가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 것 같아. 자, 1번 문제 보면은 1, 2, 3, 4, 5 이렇게 5개의 두 원소 A, B가 있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쌤 이거는 3A의 전체 x 플러스 1승인데 우리 쌤이 이거 많이 해서 알잖아. 이제 x 플러스 1승이면 x승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나 빼주라고 그랬잖아. 그치? 계산할 때 그 다음에 더하기 5b의 x 플러스 1승인데 5b 곱하기 5b의 x승 전부 다 마찬가지 x로 만들어줘야 돼. 지수가 똑같은 상태여야지 밑의 크기에 따라서 누가 더 심한지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치? 더하기 15 곱하기 5b의 x승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이 크기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또는 1이냐에 따라서 스스로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0으로 가기도 하고 1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원래 그런 거 다 따져야 되면 엄청 복잡한 문제야. 근데 그나마 좀 편하게 하려고 A, B로 선택할 수 있는 건 1, 2, 3, 4, 5 중에서 고르는 거야. 그럼 1, 2, 3, 4, 5 중에서 뭔가를 집어넣는다면 3A랑 5B는 전부 다 1보다 어떤 값이야? 큰 값이지. 그치? 그냥 이런 경우라서 이거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는 이런 경우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러면 우리 이 문제는 우선 형태를 봐봐. 처음부터 바로 막 푸는 게 아니라고. 그치? 저렇게 나와 있다고 무조건 분모 최고차로 나누나? 아니다. 그치? 0분의 0꼴이면 그런 거 아니잖아. 부정형 중에서 어떤 꼴일 때만 나누는 거냐면 무한대일 때만 부정형 중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분모의 최고차로 나눴잖아 우리가. 그치? 지금 대입해보니까 무한대가 돼. 무한대. 이게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거를 엄청 곱하면 더 커질 거니까. 그치?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왜 1보다 크다고? AB가 대입할 수 있는 자연수를 대입하는 거니까 지금. 그치?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서 무한대. 여기 내에서 이게 부정형인가? 아니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확실히 뭐야? 무한대라고 할 수 있으니까 확정형이잖아 이거는. 그치? 위에는 위에대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서 또 확정이야. 근데 전체적으로는 부정형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누가 심한 무한대냐에 따라서 0이 되기도 하고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또 수렴하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인데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분모의 제일 높은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다항식 때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 최고차항이라고 하는 의미는 큰 놈, 크게 무한대로 가는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 아니야. 그치? 둘 중에 누구일까? 5만 보고 5b 이러면 안 된다. 그치? 그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자고. 1번 3a라는 애가 있고 무한대로 가는 놈이 분모만 따지는 거야. 분모의 최고차니까. 그치? 5b라는 놈이 있는데 누가 클까 하는 거야. 알 수 없지 뭐. 얘가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3a랑 5b가 같은 경우였을 수도 있고 3a랑 5b 중에 이건 누가 크겠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이 세 가지를 다 따져보자고. 됐어? 자, 그러면 3a가 더 크다면 얘가 더 심한 무한대라서 이거가 분모의 최고차처럼 인식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걸 계산하면 이걸로 나누니까 분모는 3a. 얘는 3a의 x로 나누면 이렇게 돼서 얘가 더 커서 0. 얼마라서 0으로 간다. 그치? 안 써도 돼. 얘도 안 써도 되고 3a분의 15. 그럼 얘가 a분의 5가 되는데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었을 것 같아.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맞죠?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인데 그러면 a는 자연수. 그럼 a도 여기서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5의 약수인 거 아니야. a가. 그치? 5의 약수. 그럼 a로 가능한 값이 뭐죠? 1 아니면 5가 나오겠지. 됐나? 자, 그럼 a가 1이야. a가 1이면 a, b 순서상은 우리가 좀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a가 1이면 1 대입해봐. 여기 뭐가 돼요? 3이잖아. 5b인데 b에 1 집어넣으면 되나? 안 돼. 2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뭐 안 되지. 아니, 불가능. 맞지? a가 5면 얘가 5면 15잖아. 그럼 약분하면 b가 3. 그럼 b는 1하고 2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순서상이 몇 개 나오죠? 5,1이랑 5,2 이렇게 여기서 순서상은 2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이해서? 그 다음에 얘랑 얘가 같으면 둘 다 최고차 아니야? 둘 다 같으니까 아무거나 나누면 그냥 둘 다로 나누면 이걸로 나누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겠지. 그치? 이걸로 나눠도 되고 이걸로 나눠도 돼. 다 이게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가 돼서 이 식은 뭐가 되냐면 3a 더하기 5b는 15 더하기 15라서 30. 근데 얘를 잠깐만 3a라고 보셔도 되지. 맞죠? 그러면 6a가 30이야. 그럼 a는 a분의 또 5잖아. 그치? 이게 지금 또 자연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자연수. 그러려면은 a가 또 1 또는 5가 나오지. 그치? 근데 a가 1이면 3이야. b에 뭘 집어넣어도 3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a가 5면 15야. 그 b는 뭘 대입해야 돼? 3 대입해야지. 이게 가능하네. 그치?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겠다. 그치? 이거 한 개. 2개, 1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5b로 나눠야 되겠네. 그럼 얘가 없어지고 분모가 5b. 얘가 없어지고 15. 그러면은 b분의 3이 되는데 이것도 자연수여야 되니까 b는 이번에는 b가 1 아니면 3이 나오잖아요. 그치? 자, b가 1인 경우 b가 1이면 3a가 5보다 작아야 돼. a 1 집어넣으면 되죠? 2 집어넣으면 안 돼. 1밖에 안 되겠지. 근데 이거 얘네들의 두 원소 AB라고 했으면 원소가 두 원소면은 원소가 2개라면은 원소가 2개면 두 원소가 같으면 원소 2개야? 아니지. 집합에 같은 거 2개 써도 돼? 안 되잖아.
얘네들이 두 원소 A라고 했다면 이 A랑 B가 다른 원소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애매해. 그치? 근데 서로 다르는 말이 없어서 이거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 난 이게 고민이야 지금. 정답이 없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네. 맞다고 이상하다. 그치? 어쨌든 맞다고 칠게. 그냥 맞다고 치고 한번 풀어볼게. 그 다음에 B가 3이면 B에다 3 집어넣으면 얘가 15지. 그럼 얘는 1, 2, 3, 4까지 대입할 수 있다. 그치? A가 1, 2, 3, 4 4개 나오고 여기 1개, 여기 4개. 그래서 이거 5개 나와. 그럼 다 합쳐서 이게 8개가 나와야 된다. 8개가 답인가? 맞아? 그럼 얘도 뭐 같은 것도 이거 1, 1인 것도 취급한다는 소리네. 그럼 말은 좀 안 맞다. 그치? 말은 좀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한다. 부정은 계산이야. 일단 이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에 따라 등비수열의 형태 모양이잖아. 그치? 이런 형태가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0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경우에 계산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어야 된다. 근데 그게 누가 최고차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분해서 직접 풀어보세요 하는 거잖아. 그치? 좀 짜증나는 문제였던 거야. 한 개만 더 할게. 딱 한 개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 푸는데 x는 a에서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이 그냥 미분 가능할 때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 그럼 땡큐 해야 돼. 땡큐. 정말 쉬워. 정말 쉬워. 이거를 외워줘. 알겠지? 이걸 외워줘야 돼. 근데 이거는 세트로 외워줘. 미분 가능성에 대한 것만 조건을 외우지 말고 이거를 기억해야 돼.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라는 이런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 좌극한 a-일 때 fx 얘랑 x가 a보다 클 때의 우극한이라고 말하죠. 그쵸? 얘가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잖아. 원래 이제 서술할 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돼야 된다. 이해하겠지? 이렇게 밀리미터 쓰고 저렇게 쓰는 게 너무 번거로워. 이해하기도 힘들고. 정확하게 a를 대입한 함수값은 fa라고 쓰겠지. 그치? 얘는 a보다 살짝 작고 살짝 크다고. 그치? 됐어? 극한값 존재 조건?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은 뭐가 돼? 극한값과 뭐가 같아야 돼?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그쵸? 맞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극한값은 x는 a에서 a-랑 a+랑 둘이 같아야지 일단. 그치? 둘이 같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함수값 정확히 뭐를 대입한 거? a를 대입한 거는 같으면 연속인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풀어야 될 미분 가능성까지 이거 따로 기억하고 세 번째 미분 가능한 조건을 묻잖아? 미분 가능한 조건을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첫 번째 x는 a에서 연속을 풀어야 돼. 연속이 안 되면 미분 가능이 안 돼. 연속을 푼다라는 거는 이거를 또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맞지? 두 번째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돼.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미분 계수 존재한다는 거는 미분 계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 x-fa 또는 h가 0으로 갈 때 f a 플러스 h-fa 이거잖아. 그치? 이 미분 계수도 f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식에 대한 극한이잖아.
이 식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좌극한, 우극한 둘 다, 그치? 그걸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배웠고, 우리는 좌미분계수와 우극한이 아니라 사실 극한값이지. 근데 F의 극한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말하잖아, 그치? 근데 F가 아니라 F를 이용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식이잖아, 그치? 변화율에 대한 식. 그거에 대한 극한값이라서 미분계수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치? 이것도 좌우 어쨌든 극한값이니까, 그치? 좌우 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게. F 프라임 A 마이너스랑 F 프라임 A 플러스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자고. 됐나?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되게 복잡해. 근데 그냥 요거는 그냥 문제는 복잡한데 선생님이 그냥 설명만 할게. 이거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이 없을 것 같아. 아이고. 자, 이렇게 있는데 또 뭐도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고 점 A가 K, FK 점 B가 K 플러스 1, FK 플러스 1인데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5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그러면은 이 직선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이해했어? 자,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야.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다 미분 가능한 건 아니야. 뾰족하면 미분 가능이 안 가능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데 이쪽 기울기와 이쪽 기울기가 다른데 이런 거 첨점에서 미분 불가능하지. 뾰족하면. 얘는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안 가능하지, 그치?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곡선이 돼야지 이렇게 좌우 미분계수가 같잖아. 이렇게 계속 이게 계속 이렇게 같아질 수 있잖아, 그치? 이해해? 뾰족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문제는 얘가 곡선이고 얘가 직선이야. 맞지? 근데 이제 어떤 엑셀 보면 곡선이 잘 가다가 여기도 곡선이 잘 가다가 이 직선이 연결됐어. 뾰족하게 되잖아. 뾰족하기 마련이지, 그치? 뾰족하기 마련이야. 거의 대부분 뾰족해. 근데 안 뾰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거야. 자, 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 앞에 있는 곡선이 안 뾰족하게 연결되려면은 기울기 같아질 수 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맞지? 만약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직선 그리고 싶어. 그럼 이어서 그냥 직선 그리면 되잖아. 굳이 뾰족하게 그려지나? 안 그릴 수도 있지. 요 점에서 요 끝까지 가는 이 기울기가 이 정도야. 그럼 이 기울기에 그냥 따라서 직선 그려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맞지? 여기서 또 이 곡선하고 매끄럽게 연결되려면은 곡선이 또는 직선이 잘 움직여서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되면 되지 뭐. 뾰족하지 않을 수 있잖아. 이 점에서. 그치? 뾰족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웬만큼 있으면 직선하고 곡선이 연결되면 거의 뾰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착각을 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 그치? 그거를 잘 생각하면 X값이 K일 때랑 K 플러스 1일 때의 관계를 따지니까 X가 여기가 K고 X가 여기가 그거보다 얼마 더 커? 1 더 큰 거지, 옆으로 간격이, 그치? 옆으로의 간격은 얼마야? 1인 거잖아, 그치? 그런데 요 직선 A가 이 곡선이 이렇게 있고 K 플러스 1보다 클 때는 이런 또 곡선일 텐데 여기에 있는 K, FK가 이걸 거고 K 플러스 1, FK B라는 점이 이거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가 이렇게 연결한 게 이 직선일 수밖에 없지 않아? 이 직선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지금 상황이. 그 K부터 K 플러스 1 사이를 연결한 직선이니까, 그치? 근데 요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5라고 지금 문제에서. 그리고 기울기 양수를 올라가게 내려가게 그려지면 안 된다고, 그치? 그리고 옆으로 길이는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써봐. 5, 1, 여기가 4가 돼야 되니까 루트 4가 돼야 되니까 이게 2가 되겠지. 그럼 실제 이 기울기 얼마죠? 이 직선의 기울기 1분의 2. 기울기 2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기울기가 2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 2인 직선이야. 이 가운데 K에서 K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야. B가 바로 2야. 요게 설명이 좀 길었잖아. 이 설명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되지. B가 2인 거를 확인하는 것까지 한 10초 안 걸릴 것 같아. 지금 문제를 딱 읽고 나서. 설명이 너무 길잖아. 그렇지? 이 내용 다 알아야지. 사실. 원래 알고 있어야 되잖아.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 함수가 지수 함수로서 어떻게 될 텐데, 가다가 기울기가 얘가 2야. 얘가 2야. 그럼 얘가 지수 함수가 잘 가다가 뾰족하면 돼요? 안 돼요? 뾰족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됐겠지. 뭐 지수 함수가 곡선이 거의 직선처럼 연결되게.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그다음 이 로그 함수도 이런 그래프인데 이 기울기 2인 거에서 심하게 이렇게 되는 뾰족하니까 그게 안 되게끔 곡선을 잘 유지했겠지. 뭐 이렇게.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 다 연결되면서 뾰족하지 않게 이런 그림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돼. 그림 상황을 좀 이해하자고. 그렇지? 그림 몰라도 풀 수 있어. 근데 그림 몰라도 푸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어디서 연결돼야 되고 어디서 연결돼야 돼? x값이 k일 때 미분 가능해야 되고 x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미분 가능해야 되지. x값이 k일 때 미분 가능할 조건. x가 k일 때 미분 가능하려면은 뭐 해야 돼? 1번 연속 fk랑 fk-랑 fk 플러스랑 정확하게 fk를 대입한 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연속일 조건이 이거니까. 그렇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좌우 미분계수 f'k-랑 f'k 플러스도 같아야 되지. 이렇게. 그치? 자, 그럼 해볼게. k-를 k보다 좀 작을 때니까 여기다 k를 대입해서 a 곱하기 2에 k 더하기 1이야. k 플러스는 fk 플러스는 여기다가 k보다 큰 쪽에다 k를 대입해서 2k 플러스 2야. 그 다음에 fk도 k가 여기 등호 있으니까 그렇지? 또 2k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세 개가 다 같으면 여기 둘이만 같으면 되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죠? f'이 2x 미분해도 2x니까 a 곱하기 2x 이건 없어질 거야. 얘는 미분하면 f'이 그냥 2잖아. 그러면 f'k-는 여기다 k를 대입해서 a 곱하기 2의 k인데 이쪽은 그냥 2잖아. 그치? 됐어? 그러면은 얘가 2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겠지. 그럼 2 더하기 1이네 3이네. 그치? 이해했어? 너 보이나? 2 더하기 1이고 얘는 2k 더하기 1이잖아. 이거 지우고 그러면 얘가 2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a 곱하기 2의 k가 2k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얘가 2였잖아 지금. 그치? 그럼 k가 1인 것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k가 1이면 여기 1, 2라는 것도 알 수 있고 k가 1이면 우리가 아무데나 대입할게. k가 1이야. 그러면 a는 2의 1승 2분의 2가 되겠지. 맞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a도 구한 거 아니야. 같은 방법으로 cd 구하려면 x가 k 플러스 1일 때 1번, 2번에서 풀면 된다고.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 나오면 항상 연속인 거 하나 풀고 좌우 미분 풀면 돼. 맞지?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하게 이런 문장이 나와 있어서 여기서 얘의 기울기를 바로 알 수 있었다. 그치? 근데 그림 상황은 뾰족하지 않게끔 직선으로 잘 연결돼야 되는 상황이야. 맞지? 여기까지만 설명 좀 할게. 너무 길다. 뒤에 문제가 더 있는데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줄게.